근데 만약에 왼쪽 병신 같은 유튜버 구독함, 이 유튜버에 근데 나도 포함될 수 있는 거거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할 거는요, 최악의 애인 월드컵 64강입니다. 즉시 시작. 자, 계속 재미없는 드립침 대 스킨십 허락 안함. 이게 남자 중에서 유난히 그 아재 개그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재 개그를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도는 사람들이 있어.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제는 아재 반열에 든 사람이 됐지만,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남자들 사이에서도 아재 개그는 가끔 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시도 때도 없이 하면은 이게 사람이 지친단 말이야. 재미가 있어도 문제인데 재미가 없는 거를 그냥 계속 남발하는 게 문제야. 근데 이게 맨 처음에 어이없어가지고 웃었어. 이 아재 개그를 시도 때도 없이 하는 사람들은 눈치가 보통 없어가지고 재밌어서 웃은 줄 알고 그냥 계속 그냥 남발을 해. 그래가지고 굉장히 열받는 그런 포인트인데, 근데 오른쪽에 부처상 보니까 스킨십을 허락 안 함. 솔직히 말하면 스킨십을 허락을 안 하는데 이게 애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근데 스킨십이 어느 정도의 스킨십이야? 손 잡는 것도 안 되는 거야? 아니면 뭐 팔짱 끼는 것도 안 돼? 어느 정도의 스킨십인지는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스킨십도 안 했는데 사귈 수는 없는 거잖아. 애초에 사귀고 나서도 스킨십을 안 하는 거면 그거는 사귀는 게 아니지 않나?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애인의 영역에 애초에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왼쪽 가겠습니다. 자, 여사친 남사친 많음. 1시간마다 어디서 뭐 하는지 보고 해야 돼. 여사친 남사친이 이게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고 연인이 있는 상태에서 여사친이랑 남사친이랑 쓸데없는 연락을 하는 게, 나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여사친 남사친이랑 어떤 연락을 하느냐. 저도 이제 그 여사친이 딱 한 명 있어요. 여사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랑 얼마나 연락을 하냐면 명절 이럴 때, 그럴 때만 연락을 하거든요. 뭐 건강하냐, 잘 살고 있냐, 그런 느낌 정도의, 그런 게 여사친 남사친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 지금 문자 보니까 무슨 남사친한테 사랑혀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 이거는 근데 사실상 그냥 불륜 아닌가? 바람이잖아. 바람 상대잖아. 남사친이라고 할 게 아니라 바람 상대라고 해야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른쪽은 1시간마다 뭘 해야 되는지 보고 해야 된다. 차라리 되게 막 밖에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나처럼 집에만 있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아니 뭐 하고 있어? 나 게임하지. 1시간 뒤에 또 연락이 와. 뭐 하고 있어? 나 게임하고 있어. 계속 집에만 있는데도 계속 이거를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근데 내가 볼 때는 연인을 정서적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저는 이거 오른쪽 가겠습니다. 극한의 가성비 추구 vs 귀 얇음. 극한의 가성비 추구? 카페 갈 때도 당근마켓에서 기프티콘 사서 가. 돈을 아낀다는 게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 카페에 갔어. 우리가 원래 먹을 게 있는데 좀 더 싸게 먹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기프티콘을 사서 가.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이게 예시를 잘못 들었어. 이거는 극한의 가성비라기보단 돈 잘 아끼는 사람이야. 근데 어떤 거를 우리가 말해야 되냐면, 데이트를 하러 갔는데 무조건 국밥 정도의 음식만 먹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 끼에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만 먹을 수 있는 음식만 먹으러 다니는 거야. 김밥 천국 이런 데만 간다. 그러면 되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오른쪽에 귀 얇음? 귀 얇음이 왜 문제가 있나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귀 얇음은 내가 볼 때 그게 문제인 것 같아. 내 말은 안 듣는데 자기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서 나한테 막 뭐라 하는 거야. 이런 경우가 있지. 막 생일 선물로 꽃다발이랑 편지를 줬어. 근데 그거를 보고서 그 여자친구의 주변 사람들이 생일인데 남자친구가 이거밖에 안 해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얇은 귀가 이제 뚫려가지고 나한테 막 따지는 거지. 남자친구인 내 말은 안 듣고 주변 사람들의 말만 혹해가지고 이제 나한테 뭔가 요구를 하고,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볼 땐 이런 케이스가 귀 얇음 케이스인 것 같은데, 극한의 가성비 추구,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엄청 짜치는데, 통장 잔고를 내가 다시 확인했을 때 왼쪽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게이득이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여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뭐 오른쪽은 연애 상대로서 좀 피곤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오른쪽 가겠습니다. 자꾸 거짓말함대 뭐든지 과몰입. 사실 이 거짓말하는 애인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귀는 것도 거짓말일 수가 있어. 차라리 과몰입은 나한테 과몰입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영화를 봤는데 나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여자친구가 막 화를 내, 과몰입해가지고. 아니면 막 슬픈 장면이 나왔을 때 막 엉엉 울어, 막 이러면서 막 아이라인 막 다 번지고 그런 식으로 과몰입을 해. 그거는 솔직히 그냥 귀여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과몰입했을 때 문제는 그거지. 나한테까지 동조하게 시키면 그게 좀 피곤한 상황인데, 거짓말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애인을 떠나가지고 그냥 인간관계에서 가장 최악이에요. 이거는 뭔가 본인이 잘못을 했어. 근데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자꾸만
자꾸만 말을 돌리는 거야. 그러면서 사과는 절대 안 해.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한번 이제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가 한번 거짓말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 그 거짓말을 알아차린 우리는 그때부터 이게 항상 의심을 하게 돼. 의심병이 도져. 근데 의심이라는 것 자체가 나한테도 되게 피곤한 일이거든. 연인 사이에서는 믿음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거짓말을 자꾸 한다 그러면은 나는 좀, 그래서 왼쪽 가겠습니다. 뭔 병신 같은 유튜버 구독함. 반바지 입었는데 다리털. 오른쪽은 무슨 고등어 같네요, 고등어. 뭔 병신 같은 유튜버 구독함. 근데 유튜브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워낙에 취향 문제라서 유튜브를 구독한다는 게 그거 자체만으로 뭔가 좀 상대방 입장에서 뭔가 컴플레인을 걸 수가 있나? 사람마다 각자 좋아하는 게 다르니까 아무리 우리 입장에서 이상하다고 해도,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 유튜브를 봤는데 정치에 관한 유튜버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악성 커뮤니티 쪽 그런 느낌의 유튜브라든지 그런 거라면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얘기를 해볼 만한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뭐 자기가 좋아서 보는 건데 뭐 굳이 태클 걸 만한 게 있나? 나한테 뭐 그거 가지고 강요만 하지 않으면. 반바지 입었는데 다리털. 요즘에는 은근히 여름에도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남자들 중에도.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반바지를 입었는데 다리털이 이렇게 막 고등어 마냥 이렇게 막 돼 있어. 근데 그거 보면은 그냥 웃길 것 같은데? 뭔가 귀엽고 웃길 것 같지 않아? 그리고 다리털이야 그냥 제모하면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 문제가 될 게 있나? 솔직히 왼쪽도 그렇고 오른쪽도 그렇고 약간 애매한데, 근데 그거 있어. 다리털이 이상하게 나면 좀 그럴 것 같아. 약간 좀 다리털이 정강이 한쪽에만 막 이렇게 막 한 줌이 이렇게 뭉쳐있어. 그러면 좀 짜실 듯? 그러면 좀 제모를 한번 권유해보지 않을까,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왼쪽 병신 같은 유튜버 구독함, 이 유튜버에 근데 나도 포함될 수 있는 거거든? 고르기 곤란한 선택지인데 좀 오른쪽 신경이 쓸 것 같아가지고 오른쪽 가겠습니다. 안 씻음 대 나보다 물건 걱정이 먼저. 이 왼쪽에 있는 남성분, 60년간 안 씻은 남자,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결국에는 씻었는데 그 씻은 거를 이유로 사망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안 씻는다는 전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 왜냐면 나는 진짜 하루만 안 씻어도 막 몸이 막 가렵고 머리도 막 하루 안 감으면은 머리 계속 근질근질 거리고 그러거든요. 밖에 안 나가면은 안 씻긴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매일 씻는단 말이야. 어떻게 안 씻을 수가 있지? 그리고 이게 안 씻는 사람은 냄새는 이게 감출 수가 없어. 안 씻는 사람 본인의 위생도 위생이지만 나한테까지 영향이 있단 말이야. 왜냐면은 어찌됐든 간에 내 애인인데 스킨십을 할 거 아니야. 그런 과정에서 나한테 어떤 질병을 옮길 수도 있고, 뭐 오른쪽에 나보다 물건 걱정이 먼저. 근데 솔직히 이거 물건은 값어치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 지금까지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한 어떤 물건이 있었어. 근데 나랑 같이 있다가 그게 훼손이 됐어.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가 평생 간직했던 물건이니까 그 순간만큼은 물건 걱정을 먼저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 뭐 나는 서운하긴 하겠지만, 더군다나 이제 뭐 비싸면 비쌀수록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무리 이제 사람이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한다곤 하지만 또 이제 사람마다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또 어떤 것들은 다시 복구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장 튼튼한 물건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안 씻는 게 오히려 좀 극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왼쪽 가겠습니다. 만나면 폰만 봄대 칼 같은 더치페이. 저는 더치페이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500원짜리 아이스크림도 반띵해? 이건 좀 정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본인만의 경제관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찌됐든 간에 더치페이는 남한테는 피해를 안 준다는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아니 뭐 내 돈 안 받겠다는데 뭐라 할 수는 없고, 솔직히 말하면은 남친 여친 사이에 서로 사줄 수도 있는 거긴 한데, 본인이 뭐 그렇다면야 뭐.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더치페이가 평소에 이제 음식 먹을 때는, 밖에서 밥 먹을 때는 이렇게 한다고 쳐. 근데 만약에 생일이나 이런 기념일 날에 선물을 하잖아. 그럼 그런 날에도 완전히 돈을 아예 딱 맞춰야 되나? 그건 좀 궁금하네. 어찌됐든 오른쪽은 딱히 뭐, 왼쪽 만나면 폰만 봄,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애인을 떠나가지고 평범한 인간관계에서도 이거는 절대 예의 있는 행동이 아니야. 이럴 거면은 뭐하러 만나? 그냥 집에 가야지. 아니 폰 보려고 밖에 나왔어? 이거는 근데 그냥 싸가지 없는 행동이야, 내가 볼 땐. 저도 이제 살면서 느껴본 거지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핸드폰을 아예 안 보게 되던데, 나는. 뭐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잠깐 한다든가 그럴 수는 있어도. 그래서 저는 만나가지고 폰만 보는 거 굉장히 극혐하기 때문에 왼쪽 가겠습니다. 자, 데이트 계획 1분 1초 단위로 짜옴. 못 지키면 개화냄. 마마보이. 솔직히 이 데이트 계획 1분 1초 단위로 짜오는 사람은 솔직히 이 세상에 없다고 봐요. 1분 1초 단위로 데이트 계획을 짜는 사람은 연애를 애초에 못해. 왜냐면 너무 찐따 같아서. 제 생각에 왼쪽은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고, 오른쪽 마마보이 좀 굉장히 극혐이죠. 왜냐면은 우리가 연인 사이에서는 둘만의 비밀이라는 게 어찌됐든 생길 거란 말이야, 이게 사귀다 보면. 그리고 어떤 거는 우리 말고 남한테 알려지면 좀
약간 수치스럽고 그런 일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마마보이나 마마걸은 다 죄다 떠벌리고 다니죠. 자기 엄마한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뭔가 이제 같이 하자고 해. 근데 이제 자기 엄마가 하지 말라 했다고 우리 엄마가 이거 하랬어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제일 짜치죠. 나는 근데 이거를 이제 부모도 잘못이지만 이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자식도 나는 되게 문제가 있다고 봐.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직장을 다녀야 돼.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아직까지도 어떤 사고방식이 본인 스스로 못하나? 난 솔직히 말하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오른쪽 가겠습니다. 웨이팅 1시간 이상 걸리는 맛집만 가자함. 데이트할 때마다 돈 걱정함. 제가 이제 20대 후반이 돼가지고 생각이 드는 건데 돈 걱정은 애초에 데이트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돈 걱정은 항상 하는데 그거를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티를 내냐 안 내냐 그게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사실상 데이트가 지출이 가장 많은 이벤트긴 하죠. 근데 뭐 돈 걱정만 하면 돈을 걱정한다는 게 뭐 데이트를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잖아. 어쨌든 간에 결국에 만나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 좀 더 가성비 있게 좀 더 적은 지출로 할 수 있는 데이트를 하면은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오른쪽은 제 생각에는 별로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돈이 궁핍하다는 거를 내 연인한테 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용기 있는 행동일 수도 있어.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한데 그거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웨이팅 1시간 이상 걸리는 맛집만 가자 한다. 아니 예약을 하면 안 돼? 그냥 미리 예약하고 가면 끝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연애를 안 하면 맛집을 다닐 일이 살면서 없어. 그러니까 연애하니까 그나마 이런 데를 가는 거야. 이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 상대방한테 감사해야 하는 걸 수도 있어. 뭐 웨이팅 하는 게 싫어? 그럼 예약을 해. 아 근데 그게 있어. 예약이 안 되는 맛집도 있긴 하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근데 워낙에 그 시간 기다리는 걸 워낙에 잘해가지고 뭐 1시간 기다린다? 아니 근데 여자친구랑 같이 있으면은 1시간도 금방 가지 않나? 아 왼쪽 오른쪽 둘 다 제 생각에는 별로인 것 같진 않은데 근데 그거 있어. 만약에 오른쪽 상황에서 나랑 만날 때는 맨날 돈 걱정을 하는데 정작 평소에는 막 명품 같은 걸 산다든가 아니면 막 쓸데없이 막 사치를 부린다든가 그러면 좀 굉장히 좀 피곤할 것 같아.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오른쪽 가겠습니다. 돈 걱정. 반팔 입었는데 겨털 무식함. 저는 솔직히 말하면 반팔 입었는데 겨털이 보인다?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 역지사지일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제모를 안 한단 말이죠. 제 겨드랑이에는 논밭이 있어요. 논밭. 근데 뭐 나도 제모를 안 하는데 상대방이 겨털이 있다고 해서 그게 최악이라고 할 만한가? 아니 뭐 사람은 원래 겨드랑이에 털이 나는 생물인데 더군다나 반팔이잖아. 나시티를 입은 것도 아니고 반팔을 입었는데 겨털이 있다? 반팔에 애초에 가려져 있으니까 뭐 안 보이겠거니 하고서 제모를 안 했을 수도 있지. 뭐 그거는 애초에 제모라는 게 그렇게 막 간단한 일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문제 삼을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무식함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무식해가지고 내가 이제 지적을 했어. 근데 이제 지적했는데 내가 틀렸구나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지적을 했는데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 자기가 틀린 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대화가 안 통하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하죠.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라 하면은 무식한 게 좀 많이 짜치긴 하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어쨌든 글쓰기도 오래 했고 맞춤법에는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카톡할 때도 맞춤법을 다 지키면서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맞춤법을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쓰기도 하고 틀린 맞춤법을 틀린 줄 모르고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걸 봐도 뭐 제가 맞춤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맞춤법 틀리면 불편하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틀렸구나 이런 생각만 하지. 근데 만약에 남친이나 여친이 무식해 그러면 뭐 잘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 근데 뭐 모르면은 뭐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안 배우려고 하면 좀 문제가 되는 거지. 네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게 좀 짜치는 건데 만약에 그런 경우를 하면은 좀 오른쪽이 극혐이긴 하네요. 뭐 겨털은 뭐 그냥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짜증냄. 길거리에 침뱉음. 솔직히 말하면 둘 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왼쪽은 일단은 그거죠. 약간 좀 유치원생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기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표출하는 거야. 이런 상황은 이제 연애가 아니라 육아가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남녀 사이의 연애는 절대로 육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른쪽은 진짜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 중에 하나예요. 공중도덕을 안 지키는 거. 길거리에 침뱉는 것도 있지만 길거리에 그냥 쓰레기 그냥 버리는 사람들 요즘에도 제 주변에도 꽤 있거든요. 그거 보면 저는 솔직히 말해 그냥 정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오른쪽에 길거리에 침 뱉는 건 나한테 피해가 오진 않아. 근데 왼쪽에서 짜증내는 건 어찌됐든 나한테 짜증낼 거 아니야. 굉장히 짜칠 거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짜증내는 경우는 사소한 거에도 항상 짜증을 내는 사람이야. 이게 굉장히 좀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왼쪽 가겠습니다.
10년 연애한 전 애인이 있음. 쿠셔너 안 씀. 쿠셔너가 뭐야? 부정적인 말을 해야 할 경우 좀 더 부드럽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 저는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근데 쿠셔너를 안 쓰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쿠셔너 굳이 써야 돼? 근데 그게 있지. 나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여자친구가 막 나한테 지적을 해. 그럴 때 내 여자친구가 만약에 나한테 너 왜 그따구로 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마음이 섭섭했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오히려 이제 내가 더 성찰을 하게 되고 그런 게 있죠. 아마 그런 게 좀 쿠셔너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쿠셔너를 근데 쓰는 게 굉장히 좀 고차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어휘력이 좀 좋아야 되고 10년 연애한 전 애인이 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전 애인 아니야? 근데 이제 그게 있어. 10년 연애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핸드폰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야. 그리고 데이트를 하러 갈 때마다 예전에 막 왔었다는 걸 티를 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전 애인이랑 나를 비교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10년 연애를 했다 이런 사실 자체만으로 최악이다? 그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 뭐 10년 연애했으면은 뭐 잘 맞았었구나. 근데 뭐 헤어진 거 보니까 뭐 나한테는 이득 아니야? 어쨌든 간에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지금 사귀고 있는 거잖아. 결국엔 나한테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껄끄러운 건 좀 왼쪽이긴 해. 이런 경우가 안 좋게 작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흔적을 남겨놓았을 때 그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남자친구 여자친구 입장에선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 만한 건 아닌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왼쪽 가겠습니다. 메뉴 고를 때마다 아무거나 게임 중독. 제 생각에 게임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애초에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게임할 시간에 밖에를 안 나가지. 이거는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것 같고, 메뉴 고를 때마다 아무거나 시켜달라 해서 진짜 아무거나 시켰어. 근데 그냥 군말 없이 먹어. 그러면은 뭐 좋은데, 아무거나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시켰는데 그게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 나한테 뭐라 해. 이러면 진짜 그냥 싸우는 거지. 근데 원래 좋아하는 사이면 아무거나라고 얘기하기 전에 나한테 뭐 좋아하냐부터 물어보지 않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짜증나는 거긴 한데 거르고 가겠습니다. 이성과 카풀함. 친구 없어서 맨날 내가 놀아줘야 함. 친구 없어서 맨날 놀아준다는 거는, 이게 사람이 직장을 다니고 나서부터는 애초에 친구랑 만나는 시간도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친구가 없어서 친구를 안 만나. 그래서 나랑만 만나야 돼. 그럴 수는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지. 만약에 만나는 빈도수가 애초에 되게 자주 만나야 돼. 그런 상황에서 나도 내 친구들과 만나야 되는데 내 여자친구는 친구가 없으니까 나랑 매주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좀 굉장히 짜치죠. 근데 이성과 카풀을 한다? 솔직히 오른쪽은 그냥 내가 희생해가지고 여자친구랑 잘 놀면 돼. 그냥 즐겁게 놀면 돼. 친구 그냥 안 만나면 돼. 친구들이랑은 그냥 연락만 간간히 하고 내가 좀 더 피곤하면 돼. 오른쪽은. 근데 왼쪽은 내가 너무 신경 쓸 것 같아. 이거는 나한테 스트레스가 많이 갈 것 같고, 애초에 이성이 연관이 돼 있다. 연애 관계에서 외부에 이성이 연관돼 있으면 저는 일단은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왼쪽 가겠습니다. 이것도. 남들에게 무례함, 그리고 연락 두절.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게 있어요. 아무리 예쁘고 나한테 친절하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에 갔는데 점원한테 굉장히 무례하게 대해. 그런다든가 아니면 뭐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님한테 굉장히 막 싸가지 없게 말해. 저는 그러면 완전히 그냥 정이 떨어져 버려요. 나보다 약간 좀 힘없는 사람들한테 막대하는 거를 좀 되게 싫어하거든요. 나보다 강한 사람들한테 약하게 굴 수도 있어. 내 사회생활 문제니까. 근데 나한테 약한 사람들한테 괜히 무슨 갑질을 하고 그런 거는 너무 제가 안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연락 두절. 연락이 이렇게 두절되는 상황에서 연애를 시작을 할 수가 있어? 아니, 연애는 어떻게 시작한 거야? 나는 이게 궁금하네. 근데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연락은 잘 안 되는데 막상 만나서는 얘기가 되게 잘 통하고 잘 만나. 나 근데 그러면은 막 딱히 별로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거든? 오히려 연락을 많이 안 하는 게 나한테는 더 편할 수도 있어. 저는 이제 연락을 막 자주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남들에게 무례함이 더 최악인 것 같다. 역캠 남캠 애청자 후원 이력 있다. 나한테 맨날 하소연한다. 저는 일단 왼쪽은 뭐 전혀 문제될 거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자기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후원 이력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후원의 액수가 자기 경제적인 상황을 생각을 안 하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후원을 한다,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 왼쪽은 뭐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 나한테 맨날 하소연한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직장생활 하고서 하소연을 맨날 할 거리가 있나? 하소연을 맨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하다고 보는데, 맨날 똑같은 걸로 하소연하면 좀 피곤할 것 같긴 하네요. 이게 성인이 됐으면 똑같은 일로 똑같이 거기에 얽매여 있고, 그런 거는 좀 성인이 됐다고 하면 버텨보려고 하고 견뎌보려고 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맨날 하소연만 한다 그러면 좀 제가 좀 피곤할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포용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한다 그 정도면 양호하다고 봐. 그래서 오른쪽 가겠습니다. 일단
사소한 일에도 생색 오짐. 야 내가 물 따라주니까 좋지. 맨날 약속에 늦음. 야 내가 물 따라주니까 좋지. 이거는 되게 귀여운데? 나는 근데 그 생각하는데 내 여자친구가 나한테 생색내는 거는 되게 나는 귀엽게 볼 것 같은데? 근데 맨날 약속에 늦어? 약속 시간에 맨날 늦는 사람들은 그냥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봐요 저는. 자기 시간도 시간인데 남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한다고 보거든? 어쩌다가 가끔씩 늦을 수도 있어.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맨날 똑같은 곳을 간다고 하더라도 도로에서 막 사고가 났어.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늦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게 맨날 늦어. 늦는 이유가 별거 아니야. 그냥 늦잠 자서 늦었대. 이런 경우엔 약간 내가 야마가 도는 거지. 저는 오른쪽 가겠습니다. 돈 낭비 심함, 종교에 심취함. 저도 원래는 저희 집안이 천주교 집안이어가지고 천주교를 다녔다가 지금은 무교입니다. 종교를 탈퇴를 해가지고 무교가 된 상태인데 제가 무교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의지가 될 만한 거는 꼭 필요하다고 봐.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종교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한 믿음 그런 거라든가 그런 걸로 다 사람마다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종교라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진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심취해 있다. 심취해 있는 게 어느 정도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있어. 교회를 가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 가야 돼 교회를. 그럴 수도 있고 나를 막 데려가려고 해 강제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은 좀 무서울 것 같다. 그리고 돈 낭비 심함. 이거는 뭐 결혼할 사이가 아니라면 굳이 내가 터치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그거지. 이 돈 낭비에 나도 거기에 맞춰야 될 수가 있어. 액수를 맞춰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피곤해지죠. 그러면은 진짜 못 사귀지. 근데 왼쪽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쓰겠다는데 그거를 뭐 굳이 내가 뭐라 할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무서운 게 종교인 것 같아가지고 종교 가겠습니다. 남타충 대 스킨십이 과함. 솔직히 말하면 남타충 저도 되게 극혐하는 경우인데 일단은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경우라서 석이 많이 나가는 그런 경우기도 하고 근데 스킨십이 과하다? 이게 어느 정도로 과하길래 최악의 애인에 올라왔을까? 약간 야외에서도 그런 정도인가? 근데 아무리 그래도 스킨십보다는 남탓이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에 좀 별로라서 왼쪽 가겠습니다. 나보다 친구랑 노는 걸 좋아함. SNS 중독. 저는 이 SNS 중독이 굉장히 피곤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SNS에서 떠도는 어떤 여론들 그런 것들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안 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다 그냥 믿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도 없이 살고 남들이 과시하는 거에 이제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랑 계속 비교하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피곤하긴 한데 나보다 친구랑 노는 걸 좋아한다. 이건 솔직히 말해서 애인 상대로 이거를 당한다. 난 그럼 굉장히 서운할 것 같은데. 근데 나보다 친구랑 노는 걸 좋아하면은 이거는 사귀는 게 아닌 거 아니야? 자기만 사귄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오른쪽 가겠습니다. 식탐 오짐 대 자꾸 선 넘는 장난침. 식탐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근데 별로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사람마다 식욕이라는 게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있어. 식탐이 많아가지고 나랑 이제 데이트하면서 음식점에 갔는데 막 많이 시켰어. 식탐이 많아가지고. 근데 자기는 한 몇 입 먹더니 배부르다고 안 먹어. 그럼 어떡해? 나머지는 다 내가 먹는 거야. 나도 다 못 먹는데.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오른쪽 자꾸 선 넘는 장난을 친다.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예의 없는 행동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은근히 가깝고 가까울수록 예의를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 선 넘는 장난 치는 게 좀 홍대병 대 내가 사줄 때만 비싼 대감. 근데 홍대병은 이거는 그냥 자기 취향 문제 아니야?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자기한테 굉장히 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헤드폰 쓰면서 자기 SNS에 이런 거 올렸어. 근데 난 근데 그거 보면 되게 웃길 것 같아. 근데 오른쪽 내가 사줄 때만 비싼 데를 가. 근데 정작 본인이 사줄 때는 국밥집 이런 데만 데려가. 이러면 난 좀 서운할 듯? 근데 뭐 애초에 아무리 여자친구 남자친구라고 하지만 각자 서로 경제적인 상황 맞는 대로 돈을 쓰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뭐 내가 잘 벌면 내가 더 많이 쓸 수 있는 거고 그렇긴 하지만 자기는 비싼 거 안 사주고 나만 계속 비싼 걸 사준다? 이건 근데 좀 서운할 수 있을 듯. 그래서 오른쪽 가겠습니다. 길방충 대 사사건건 딴지검. 솔직히 비흡연자의 입장에선 이 길방충들 진짜 엄청나게 극혐입니다. 이거는 사회의 악이야. 사회에서 사라져야 돼 길방충은. 근데 사사건건 딴지를 건다.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면 말솜씨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말싸움을 하니까 말솜씨가 서로 늘어날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좀 약간 논리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한다기보단 약간 감정적인 이유로 다투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비흡연자이기 때문에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길방충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사건건 딴 찍어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진짜 피곤하고 귀찮은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 사실상 이거는 내가 져주면 금방 끝나. 그래가지고 왼쪽 가겠습니다.
취조침함? 취향을 존중하지 않는 건가? 모든 사람들에게 과하게 친절함. 왼쪽보다 오히려 오른쪽이 더 빡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남자친구인데 다른 남자들한테 막 쓸데없이 친절하게 군다든가, 다른 사람들 막 챙겨줘, 생일 때 막 무슨 꽃다발을 사준다든가, 남자친구 난데 그런 거 보면 진짜 그 빡치겠죠? 그럴 거면은 왜 나랑 사겨? 근데 취조심함, 혼자 막 좋아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 걸 왜 해? 그게 뭐가 좋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서로 터치하지 말자, 그냥 그러고 말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대체 왜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생각 정리해가지고 뭐 이런 이유로 나는 그래서 좋아,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정상적인 애인 관계라고 하면 그냥 뭐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인정하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연인 사이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오른쪽은 진짜로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거는 여자들끼리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남자친구인데 다른 남자한테까지 막 되게 친절하게 군다? 그러면은 좀 굉장히 피곤할 것 같네요. 대중교통 빈자리에 지가 먼저 앉음. 맨날 정치 얘기함. 솔직히 말하면 정치 얘기는 제 생각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서는 얘기하는 경우를 못 봤는데, 나는 저도 일단은 제가 막 정치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얘기를 안 하지만, 본인 애인한테 정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나?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대중교통 빈자리에 지가 먼저 앉는다? 한 번쯤은 물어보고 앉는 게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오른쪽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왼쪽 일단 올리겠습니다. 별로 안 아파도 아프다고 찡찡대. 마크 복돌이 찾아서 함. 아니 이거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길래 마크 복돌이를 찾아서 한다고 하는 거지? 근데 별로 안 아파도 아프다고 찡찡대. 근데 사실 아픈데 안 아프다고 고집 부리는 것보다 별로 안 아파도 아프다고 찡찡대는 게 오히려 내 입장에서. 그래야지 내가 뭔가 어떻게 해줄 수가 있고. 그런데 아픈데 안 아프다고 계속 고집 부리면 내가 어떻게 뭘 해주고 싶어도 그냥 막 다 하지 말라 그래. 그러면 나만 답답해지고 그런 거거든. 근데 마크 복돌이를 찾아서 한다? 아니 초딩이야? 오른쪽 가겠습니다. 뒤끝 존나김. 진지충.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가 약간 진지충에 가까운 케이스라서 진지충을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뒤끝이 존나 길다. 이게 사람이 아무리 올바르게 살려고 하더라도 잘못을 할 수가 있고, 나는 되게 좋은 의도로 했는데 안 좋은 결과로 나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살다 보면은 사람이 잘못도 할 수가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 가지고 막 몇 년을 들먹이면은 굉장히 피곤하죠. 연애하는 내내 나를 괴롭힐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좀 짜친다. 결벽증 대 내가 시킨 거 안 먹는다고 맨날 한 입만. 솔직히 말하면 오른쪽은 그냥 귀여울 것 같은데? 오른쪽은 그냥 한 입 주면 되잖아. 한 입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여자친구랑 남자친구한테? 근데 한 입만을 했는데 너무 많이 먹어. 그러면 좀 싸울 것 같은데, 뭐 그거 가지고 뭐 결벽증도 근데 그냥 자기 위생 때문에 자주 씻는 거잖아. 뭐 예를 들어서 밥 먹기 전에 물티슈로 한번 닦는다든가, 밥 먹고 나서 손 씻는다든가.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결벽증인지 잘 모르겠네.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 우리가 데이트 하려고 만났는데 반가워가지고 포옹을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너 지금 손 안 씻었지? 지금 데오드란트 발랐어? 약간 이런다면? 이러면 좀 굉장히 피곤해질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왼쪽 갈게요. 맞춤법 대 자기 가치관을 강요함. 맞춤법은 저한테는 절대 해당될 수 없는 게, 저만큼 제 주변에서 맞춤법을 많이 공부한 경우도 없었고 저만큼 맞춤법을 많이 신경 쓰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앞으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다면 저보다 맞춤법을 잘 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저는 이제 맞춤법이 틀렸다고 해서 불편하다거나 기분이 나쁘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맞춤법이 틀렸는데 그거를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쓰는 거지. 근데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게 맞는 표현이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있어. 중요한 거는 내가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 본인이 안 받아들이고 계속 고집을 부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있었고 그랬는데, 맞춤법이야 원래 우리 한글 맞춤법이 틀리기 쉬운 맞춤법이에요. 되게 어려운 언어이기도 하고, 그래서 맞춤법 틀리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오른쪽이 굉장히 피곤해지죠. 왜냐하면은 어떤 경우든 간에 내가 아무리 맞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누군가한테 강요하는 순간 그 가치관은 올바른 가치관이 될 수가 없거든. 그리고 어떤 경우든 간에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절대 똑같아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랑 같아지기를 바라면 안 돼. 나랑 비슷해지기를 바라서도 안 되고, 서로 다른 거를 인정하고 그 다른 것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게 닮았나, 거기에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감동을 받고 그래야 되는 거지, 애초에 다른 거를 억지로 갖게 만들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제 오른쪽이 극혐인 것 같네요. 볼일 보고 손 안 씻음. 수저 직권만 세팅함.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남자라서 말할 수 있는 건데, 남자들 사이에서 볼일 보고 손 안 씻는 사람 진짜 많아요. 은근히 많습니다. 이게 외모 이런 걸 떠나가지고 나는 그래서 놀랐어. 아니 왜 안 씻지? 뭔가 찝찝하지 않나? 아니 왜냐면 손에 튀거든. 남자는 튄단 말이야. 그래서 손을 안 씻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왜 안 씻는지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근데 오른쪽 수저 직권만 세팅한다. 근데 이거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를 떠나서 이건 그냥 그 사회성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애초에 수저라는 게 보통은 한 곳에 모여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거를 깔면 그거를 까는 거를 나도 보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 것만 딱 놓고 가만히 있어. 이게 오히려 근데 오히려 이상하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이거 보면 살짝 삐질 듯? 근데 왼쪽은 위생이란 건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건강한 연애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있어. 이게 약간 밸런스인 것 같아. 볼일 보고 손 안 씻었는데 내 수저를 세팅해 줄 거냐, 볼일 보고 손은 씻었는데 내 수저를 세팅 안 해주냐. 이게 약간 좀 밸런스인 것 같은데 저는 그거 보면은 볼일 보고 안 씻는 게 좀 더 극혐인 것 같네요. 쩝쩝충대 기념일 선물을 다이소에서 사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쩝쩝충은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여요. 사람이 뭐 먹을 때 입에서 소리 나는 거 ASMR 갖고 좋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다이소 선물은 다이소 슬라임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포장은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다이소는 1,000원, 2,000원 이렇게 써있잖아 가격이. 적어도 포장은 뜯어가지고 자기가 새롭게 포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거를 1,000원, 2,000원, 3,000원 적혀있는 걸 그대로 주면은 그게 싸가지가 없는 거 아니야? 오른쪽 가겠습니다. 똑똑한 척 오지게야. 나랑 싸우면 동네방네 소문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의 99%는 실제로 똑똑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대로 그냥 하고 남들이 뭘 물어보지 않는 이상 자기 지식을 과시한다든가 그러지 않거든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근데 오른쪽 나랑 싸우면 동네방네 소문낸다. 소문 내라 하지 뭐. 소문 내봤자 내가 그 소문을 들을 일이 없어. 요즘 상황에선 중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 이럴 때 연애를 하면은 막 뭔가 소문 낸다는 게 되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뭐 직장 다니고 나서부터는 소문 내봤자 내가 그 장소에 없잖아. 그래서 뭐 소문낸다는 거는 뭐 딱히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근데 똑똑한 척 하는 거는 이게 진짜 문제인 게 뭐냐면 상대방한테 가르치려고 들어.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몰라도 되는 건데도 되게 막 그 사람을 낮게 보듯이 하면서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 이게 좀 되게 짜치죠. 그래서 왼쪽 가겠습니다. 자 이제 32강인데 32강부터는 뭐 앞에서 말을 다 많이 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뒤끝 긴 거랑 약속에 늦는 건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약속 시간은 조금 늦어도 이해해줄 수 있어요. 뭐 저 혼자 기다리는 걸 잘하는 사람이라서 뒤끝 긴 거는 좀 피곤할 것 같아가지고 10년 연애랑 다이소 선물은 좀 너무 성의가 없을 것 같고 무식함 대 카풀함. 무식함은 배우면 되죠. 사람이 뭐 살다 보면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나도 모르는 게 정말 많은데 남들이 모른다고 해서 그거를 폄하할 수 있는가. 이성과 카풀함 이걸로 가겠습니다. 결벽증 대 내가 사줄 때만 비싼 데감. 오른쪽 가겠습니다. 귀가 얇은데 선 넘는 장난을 친다. 차라리 선 넘는 장난 치는 것보다 귀 얇은 게 오히려 나아. 오른쪽 가겠습니다. 길방충 대 흡연충 둘 다 약간 위생 문제인 것 같은데 둘 다 진짜 극혐인데 안 씻는 건 솔직히 용납이 안 되죠. 아니 같이 못 있잖아. 안 씻으면 냄새 때문에 같이 못 있잖아. 오른쪽 가겠습니다. 다리털 대 돈 걱정. 다리털은 그냥 내가 제모시켜주면 돼. 오른쪽 가겠습니다. 재미없는 드립 친다. 메뉴 고를 때 아무거나. 솔직히 말하면 보통 이런 경우는 남자일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아재 개그라는 게 아저씨들이 하기 때문에 아재 개그잖아. 근데 뭐 여자친구가 만약 이런다? 그냥 귀여울 듯? 오른쪽 가겠습니다. 종교에 심취한데 모든 사람들에게 과하게 친절함. 근데 보통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편이지 않을까? 종교 사람들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릴 거 아니야. 과하게 친절하다. 이거는 뭐 그냥 착한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눈 감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왼쪽 가겠습니다. 마마보이 대 맨날 하소연. 마마보이 마마걸이 되면 엄마의 하소연까지 나한테 넘어와. 이게 더 문제야. 그래서 저 마마보이로 가겠습니다. 마크 복돌이 찾아서 한다. 시간마다 어디서 뭐 하는지 보고해야 된다. 이건 솔직히 그냥 내가 사주고 말듯. 아니 마크 뭐 얼마나 한다고. 오른쪽 가겠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 짜증낸다. 거짓말한다. 저는 이거는 거짓말이 더 심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왼쪽은 그나마 좋을 때가 있어. 마음에 들 때가 있긴 하단 말이야. 근데 오른쪽은 자꾸 거짓말을 하면 뭐가 진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항상 이제 의심의 늪에 빠져 있어야 돼. 그래서 오른쪽 가겠습니다. 가치관을 강요하고 똑똑한 척 오지게 한다. 보통 똑똑한 척을 오지게 하는 사람이 자기 가치관을 강요하거든요. 좀 더 근본적인 원흉은 오른쪽이지 않을까 싶네요. 볼일 보고 손 안 씻는다. 무례하다. 차라리 손 안 씻는 건 내가 몰라. 일단 나는 안 보잖아. 근데 오른쪽은 내가 볼 수가 있어. 나한테 보인단 말이야. 오른쪽 가겠습니다. 남타충 대 SNS 중독. 왼쪽은 우리가 이제 서로의 연애에 있어서도 그렇고 본인의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도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이 남타충은. 그래서 왼쪽 빈자리 먼저 앉고 폰을 본다. 빈자리에 먼저 앉아가지고 폰 안 봐. 이러면 진짜 금상첨화인데?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만나서 폰만 본다. 이럴 거면은 그냥 집에서 핸드폰으로 대화하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오른쪽 가겠습니다. 돈 걱정하는 사람 대 선물 다이소에서 사온다. 돈 걱정을 해가지고 선물 다이소에서 사왔네. 차라리 돈 걱정을 해가지고 안 사는 게 낫지. 다이소 선물을 받는다? 이거는 미친놈 아니야? 아무거나 대 비싼 데 간다. 아무거나 라고 말한 사람이 비싼 데만 좋아해. 이러면 진짜 곤란해져. 근데 그것도 내가 사줄 때만이야. 이러면 진짜 빡치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무거나 라는 게 이게 진짜로 그 사람이 정말 다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무거나 라고 말했을 때 딱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비싼 데만 간다. 내 스스로 약간 머리
머릿속에서 계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오른쪽 가겠습니다. 만나서 폰만 본다. 뒤끝 존내 길다. 이 만나서 폰을 보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뒤끝이 생길 것 같아. 그래가지고 폰만 본 가겠습니다. 이미 16강 넘어왔구나. 언제 16강 넘어왔어? 남타충대 종교의 심취. 왼쪽 가겠습니다. 뭐 하는지 보고 해야 되는데 마마보이. 이거는 왼쪽은 제가 마마보이가 된 설정이네요. 제가 여친한테 이제 아들처럼 된 설정인데,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왼쪽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걸 해, 이거를 딱 정확하게 말해주면 이거는 그래도 고쳐질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오른쪽은 좀 짜치네요. 남들에게 무례함 대 똑똑한 척 오지게함. 남들에게 무례한 사람이 똑똑한 척을 오지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남들에게 무례하다. 안 씻음 대 이성과 카풀함. 안 씻은 사람은 애초에 카풀을 못해. 카풀할 사람이 안 생겨.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카풀을 하는 게 나아. 안 씻으면 애초에 내가 이 사람이라는 차를 타고 싶지가 않아. 안 씻음 가겠습니다. 자, 자꾸 거짓말함대 자꾸 선 넘는 장난침. 근데 거짓말을 자꾸 하는 게 이게 연인 사이에서 관계를 이어갈 수가 있나? 선 넘는 장난치는 것도 진짜 문제가 있는 건데, 빈도라고 따지면 선 넘는 장난은 거짓말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횟수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선 넘는 장난이라는 것도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통하려면. 근데 거짓말이라는 건 진짜로 그냥 숨 쉬듯이 할 수가 있어, 계속 맨날. 그래서 자, 이제 8강이 됐습니다. 안 씻음 대 다이소 선물. 100번 양보해서 다이소 선물은 돈이 없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 씻었다, 이거는 물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나랑 사귀고 있는 거야? 남들에게 무례함, 내가 살 땐 비싼 데 감. 남들에게 무례하니까 내가 사줄 때만 비싼 데를 가겠지. 남들에게 무례함 가겠습니다. 자, 남타충대 만나서 폰만 봄. 남타충은 그래도 나랑 얘기를 하긴 해. 만나서 폰만 보는 건 나랑 얘기를 안 하잖아. 폰만 봄. 거짓말함 대 마마보이. 거짓말하는 걸 보면 오히려 마마보이가 선녀일지도 모르겠는데? 둘 다 극혐인데 왼쪽 가겠습니다. 자, 이제 4강이네요. 만나면 폰만 봄 대 무례함. 남들에게 무례하니까 폰을 보겠지. 무례함 가겠습니다. 자꾸 거짓말함 대 안 씻음. 솔직히 말하면 안 씻음은 연애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안 씻는 사람이랑 애초에 어떻게 사겨? 냄새 나는데. 거짓말 한다는 건 내가 모르고 사귈 수도 있어.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사귈 수도 있어. 그래서 거짓말함 가겠습니다. 자, 최악의 애인 월드컵 결승전. 자꾸 거짓말함 대 남들에게 무례함. 뭐가 최악이냐? 그걸 따져봤을 때 저는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례한 행동인 것 같아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기서는 오른쪽이 더 최악이지 않을까. 최악의 애인 월드컵 결승전은 남들에게 무례함이 우승했습니다. 좋은 거는 아닌데 어찌됐든